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2월 소매 판매가 예상에는 미달했으나 회복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를 덜며 저가 매수세에 나서 3대 지수는 일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4% 이상 하락하며 단번에 238달러까지 내려왔고 장중한 땐 6% 이상 하락해 232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한 달간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가는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중국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FSD를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에게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한다 밝혀 이에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 내 데이터의 외부 전송에 대한 규제를 받아 현지 주행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중국에서 FSD 기능을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상황에서 FSD 성능이 BYD와 샤오미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와 테슬라의 주가는 꽤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더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FSD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은 현지 경쟁력이나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을 키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이 같은 무료 FSD 제공은 현지의 라이벌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줘 월가 투자 회사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미주어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515달러에서 430달러로 내렸고 JP 모건 역시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전년 동기보다 8% 감소한 35만 5천대로 제시해 목표가를 종전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지난 12일 회복했던 240달러 선을 다시 내줬고 미주어는 이날 분석 노트에서 1월에 이어 테슬라의 2월 판매 실적도 조조했을 것이라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은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역풍을 맞고 있어 여기에 브랜드 인식 추락과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로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지정학적 긴장과 예상보다 저조한 모델 Y 개량 모델 수요 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러한 시기를 단기적으로 탈피를 하기 위해선 적어도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 역시 1% 이상 하락해 119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엔비디아는 오늘부터 개막된 GTC 행사가 어떤 기술과 방향성을 제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GTC 행사에선 로봇과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복합 AI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행사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둘째 날인 18일 예정된 젠슨항의 기조 연설이라 이번 GTC에서 젠슨항은 2026년 출시할 차세대 GPU 시리즈인 루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GTC의 경우 3월 18일에 개막해 21일에 폐막을 했고 이러한 기간 엔비디아는 첫날 0.7% 그리고 둘째 날은 1%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상승세를 거둬 GTC 행사 내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4월은 잠시 조정을 맞았지만 다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이번 GTC 행사에선 최초로 양자의 날을 진행해 젠슨항은 양자 컴퓨팅 업계 주요 인사들과 패널 토론에 참여해 양자 컴퓨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할 계획입니다. 이에 양자 컴퓨팅의 새 주도주로 부상한 D-Wave는 10% 이상 상승해 단번에 11달러까지 올라갔고 반면 그동안 흐름을 주도해왔던 아이온큐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24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에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온큐와 같은 아직 돈을 벌고 있지 않은 기업은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시장의 테마가 빠진 다음엔 크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은 항상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렸고 비록 앞으로 아이온큐가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기업이 돈을 벌고 난 뒤에 투자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소폭 올라 이틀 새 반등세를 탔고 이에 지수는 17,800선까지 올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는 오늘도 조용했고 문제는 지금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4월 2일 발표된 관세가 걸림돌이 많아 그렇다고 과거 더 깊은 조정을 불렀던 경기 침체가 구체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이번 주 FOMC에선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한 채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시장은 지난 한 달 동안 페드 풋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급락했고 그럼에도 페드는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 인하는 시장 심리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의 관세 문제는
향후 3주 안에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다시 증시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주시장의 피어인 그레드 지수는 현재 22까지 올라와 서서히 극도의 공포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지난 3년간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감으로 벗어나는 순간, 즉 25라는 수치까지 공포지수가 올라온다면 증시는 단기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세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는 이날 1% 이상 올라 87달러까지 올라왔고, 최근엔 몇몇 주요 고객사와 신규 계약 소식을 발표하며 주가 반등을 이끌어 특히나 AI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금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 미국 국방부의 지출 감소 우려는 여전히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재 기술적 관점에서 85달러가 저항선으로 지목이 됐지만 이날은 85달러를 넘어서 87달러까지 올라왔고, 만약 다시 저항선에 부딪힐 경우 66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이러한 저항선은 뚫어 100달러와 125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의 100달러선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해 이를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도 여전히 팔란티어를 좋게 보고 있어 현재 기업 중 이렇게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팔란티어가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여전히 84,000달러 선에 머물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은 일시적 유동성 압박 때문이라 사이클이 바뀌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기에 비록 현재 고점 대비 약 30% 가까이 하락은 했지만 이는 강세장에서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단기적 가격 움직임이 아닌 유동성이 언제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비트코인은 큰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때문에 수문이 열리면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러한 주요 자산을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 후불 회사인 어펌은 월마트의 대출 독점 제공자로 어펌을 대체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는 4% 이상 하락했고, 제약회사인 인사이트는 피부질환 치료제에 대한 3상 시험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는 주요 기관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3% 가까이 상승했고, 향후 넷플릭스는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주가도 상승을 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여기에 넷플릭스는 지난 4분기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 주가는 단번에 9% 이상 올랐고, 최근에는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 과거 3년 전 162달러라는 바닥을 찍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 이러한 기간 꾸준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4월 넷플릭스의 1분기 실적 역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자산관리사 블랙스톤은 UBS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이후 5% 상승했고, 지난 1년간 위기에 처해 반토막이 났던 인텔은 신임 CEO가 임명이 된 이후 30일 이내 2,500만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수할 것이라 밝혀 주가는 7%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